건 사실은 서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꼭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 170명의 출품 작품을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서 아마 대략 훑어보니까 어제 DPR 때 제가 왔었는데 제가 이미지를 볼 거하고 거의 대등소이 하더라고요. 바뀌어봤자 한두 점 바뀌었을까 뭐 대략 출품하겠다는 의지의 이미지가 거의 출품한 작품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혹시나 좀 많이 달라졌으면 제가 그걸 좀 수정하려고 좀 어제 왔었는데 거의 비슷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서두에 양해를 구했듯이 단체전이지만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행복팔경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팔경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대략 가족이나 일상, 추억, 약간 설렘, 그리고 여유, 조화, 평온,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상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게 이번 단체전 작품 성향들이겠고 거기에 그냥 굳이 한 단어로 제목을 붙이자면 행복발견,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런 미적 언어들, 감성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뭐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놓은 부분 중에 출품작품 성향 분석들을 보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출발하면 거의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은 20년이라는 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에 구성원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니 작품으로 몰아봤을 때 구상이든 추상이든 대략 비슷하다. 뭐 이거는 54%, 46%든 뭐 왜냐하면 이게 170명이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이라고 했을 때는 옆으로 플러스 알파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소재별로 구분을 해봐도 보통 우리가 아는 뭐 꽃이나 새, 주장 완전 추상이나 부상이나 비슷하다는 게 여기 있듯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풀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평면적인 조형 언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해 있었고 소위 이야기하는 요즘인 뭐 미디어라든가 설치라든가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학적인 약간 실험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봤듯이 조금 넉넉하게 잡아도 3명 정도 넉넉하게 잡아 이번에 선생님 그만큼 어쩌면 서두의 규방 문화를 탈피하여 좀 소극적이고 변방이고 뭐하고 너무나 이렇게 약간의 단순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그 부분들의 다양성, 다양한 교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회원 구성원 간에 분명히 입회할 때 어느 절차를 거쳤을 테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기법이나 재료로 보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석체, 채색화. 이 채색화 부분이 완전 절대다수더라. 이분이. 종이에 이제 펜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작품이 좋고 나쁜 우연을 가리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인 시각적 요소로만 구분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채색화 혹은 채색화에 준하는 다양한 혼합 재료 이런 부분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소위 이야기는 한지의 수목,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개념의 수목담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10%가 될까 말까요, 사실. 그쪽으로 합쳐들리는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채색화 여성 작가 모임이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는데
나름대로 한국화의 여성 작가들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방향성을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는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뭔가를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좀 더 확대하고 보충하고 할 때 그런 균형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조금의 좀 발언할 수 있는 그 색깔들이 좀 여러 가지 좀 흥미롭게 다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뭐 지도하는 하는 거를 오랫동안 해보면 이상하게 한지에다 먹으로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약간 주눅 들어 있거나 이게 내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가라든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해보고 자기의 감성, 미적 감성, 조형적인 자기의 친밀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초이스하는 하나의 n분의 1의 동등한 부분이 아니고 뭔가가 밀려서 그냥 혹은 내가 구태연하는 뭐 하여튼 이런 자기 피해의식이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축된 감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여러 학교를 다녀보면서 그게 과연 잘잘못을 떠나서 요즘에 하도 다방면의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미술, 특히 한국화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뒤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금 좁혀서 한국화 여성 작가회라는 이게 단체죠. 단체명.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여기 이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질문들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한국화 여성작가회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모든 게 우리의 근간은 사실 근본적인 근간은 일상의 그 삶이라는 그 테두리에 대한 방식일 겁니다. 행복발견이라는 주제를 던져줬을 때도 행복발견은 결국은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복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들이라고 했듯이 그 키워드들을 한꺼번에 합쳐놓으면 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지향하는 삶의 형식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의 공통점이 굳이 창작기법이랑 이런 것들 뭐 출신 성향 아니면 어디 지향점 다 차치해두고 딱 하나 절대적인 공약수 공통점 여성이죠, 그죠? 여성 작가회니까. 근데 한국과 남성 작가회는 없어요, 그죠? 한국과 남성 작가회. 근데 여성 작가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랬을 때 그 여성이라는 뭔가가 나한테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택했을 것이다. 라는 이사의 생각이 진짜에. 그럼 여성의 삶이 뭘까? 여성의 삶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여성의 삶. 뭐, 이영희일 수도 있고, 김영희일 수도 있고, 네, 태어남이 다르죠? 이름을 가지고. 여기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요. 이예리. 이렇게. 본명이시죠? 이게 이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소녀의 시기가 지나고, 숙녀에 여기 넘어가면, 이 이름들은 이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져요. 그죠? 이름이. 이 아내, 엄마, 뭐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 할머니 이후에 이제, 생을 마감할 정도 되면 그때 이름을 찾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가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뭐 누구의 누구 할머니 어떻게 하다가 그냥 처음에 다시 돌아온 곳으로 다시 갈 때 되면 자기 이름으로 생을 마감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성 작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꾸준히 해오다가 열심히 해오다가 요즘 되면 경력단절이 일어나 버리죠. 그죠? 경력단절이.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물론 아이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원더우먼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내 배를 내야 되니까는 1년을 헌사한다고 치고, 헌사했다고 치고 1년을 나머지 낳아놓으면 누가 키웠으면 상관없는데 집안 살림이든 누가 했으면 그 시간만큼 사실 작업에 더 매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활동 작가로서 흔히 얘기하는 남성들이 주로 이렇게 형성하면서 속칭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그렇게 형성하는 사회활동, 이런 거를 내가 그쪽에 더 매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해본 분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결혼하는 분들은. 그랬을 때 요 시기가 보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남성이라고 치면, 저도 남성이 이제 50대 저도 이제 넘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30, 40대에는 막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50인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앞으로 정리하려면 이제 조금씩 더 가까우니까 이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남자들 제 입장에서도 봐도 이 30에서 50대 나이가 굉장히 치열한 때고,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력으로 갱생할 수가 없는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그런 구조상. 그런데 이 시기에 대부분 소위 여성 작가들은 생리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시기를 잃어버리는 대부분. 조금 부지런한 분들이 한 40대 정도 됐을 때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학원 보내도 돼야 되니까, 아마 학원을 학생을 위해서 보내는 것보다 내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보내는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애들. 그 정도로 여하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40대나 큰 반짝이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해서 40대에서 60대까지 한 20년 정도를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 3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을 달려온 팀들과 이제 겨루게 되는 부분인 거죠.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에 대한 동질감을 있기 때문에 여성작가회라는, 한국화 여성작가회라는 단체로서 하나의 뭔가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뭔가 어떤 걸 액션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왔는지, 그 부분은 한번 또 퀘스천 마크겠죠. 그래서 한국 여성작가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죠. 과연 여성과 미술을 이렇게 나눠볼 때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겠나? 그러면 한국화에서 여성, 이 중에 작가, 이게 한국화 여성작가회를 분류하는 겁니다. 한국화, 여성, 작가.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맥락들이 지금 합쳐져 있는 게 단체 성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화 작가, 여성 작가, 이 차이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입장들인 거죠.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작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여성 작가에 붙였으니까 남성 작가하고 여성 작가라는 경별력과 혹은 차등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극복 방안을 어떻게 또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또 회화 쪽을 현재 대학교에서 보면 대부분 다 한국화 전공, 서양화 전공에 대한 통폐합이 있잖아요. 실제 만약에 전공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수업 방식만큼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저도 30년 전에 뭐 30년도 넘어버렸네. 여하튼 그 전에 다닐 때는 제가 우연 송영방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진짜 훌륭하신 분,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수업은 받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복도로 쫓겨나서 너는 더 나가라. 한지에 수업을 안 했다고. 물론 하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으니까 막 복도에다가 흙도 뿌리고 별짓을 다 했죠. 별나게 막 했는데 하여튼 너 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해져 있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이 과외로 쳤었던 엄한 시절, 좋게 얘기해요. 엄한 시절이 있었죠. 엄한 시절. 근데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우연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진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지. 근데 열심히 한 줄 아는데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한국화, 전통적인 한국화에는 정신이 있고 한국화에 격이 있다. 격이. 그 격을 먼저 배웠으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서 다른 걸 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엄하게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때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기자 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그때 다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때도 몰랐어요. 제가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개인전 4번 할 때까지는 기자 생활하면서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 제 그림에서 바탕색은 A 작가, 그 다음에 이 터치 선 쓰는 건 B 작가, 이 포인트 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C 작가 냄새가 막 나더라고 제 그림에서. 왜냐면 워낙 그 작가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 순간 너무 그런 입장에서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을 쓴다는 게 양심상 꺼려가지고 그때 그날부로 붓을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과정이네. 그때 나이 먹어봤자 이제 30대 초였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여하튼 늘어났어요. 무서워서. 왜냐면 그런 냄새 나는 거를 다른 작가들도 분명히 알 텐데 그런 걸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작품이 어떠니 좀 이 사람의 방향이 어때야 되니 이걸 쓴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때 솔직히 우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걸 몰랐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도 먹어가고 현재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이거를 10수년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작가의 작품을 10년, 20년씩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한 작가의 작품 세계도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지는 아우라가 변하기도 하고 똑같이 출발한 작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똑같이 졸업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공모전에 입상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다 기사 썼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 작가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다 달라져요. 분명히 똑같이 우수하다고 대상을 받았는데 10년이 또 지나면 또 달라져요. 채색만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먹을 쓸 때도 있고 먹을 쓰던 사람이 채색을 할 때도 있고 뭐 알을 쓰던 사람이 아크릴 쓸 때도 있고
먹 쓰던 사람이 유화 쓸 때도 있고, 유화 쓰던 사람이 먹 쓰고, 이게 이제 세월도 변하지만, 작가들, 글 쓸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변심한 거거든요. 겉보기,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지난 거에. 근데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 심지, 이게 뭘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종이에 먹물을 칠하는 거가 아니라 예절인 거죠. 예절.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먹물 묻힌 붓으로 내 걸 어떻게 담아서 종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나의 처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작가관이잖아요. 자기 정신세계고 자기에 대한 심지고 그 부분들이 쓰지 않으면 소위 전문용어로 뺑기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만 채색만 이렇게 칠하다가 보면 남의 거나 누구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멋진 게 컴퓨터나 어디나 발견하게 되면은 사진 찍어놨다가 또 그대로 또 비슷하게 칠해야죠. 왜냐면 칠해야 되니까 자기의 심지와 자기의 격이 없는 거지. 나는 자기의 채취, 자기의 품, 다개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오연 선생님 말씀을 아마 그분하고 헤어진 지, 그러니까 졸업한 지 거의 20년 넘어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이제 이 작가회가 20대부터 7, 80대까지 같이 한 우물에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지혜의 샘을 같이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의 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과 서양화에 대한 이제 부분은 사실은 기법적인 에 대한 부분, 표피적인 시각적 비주얼에 대한 기법에 대한 부분은 무의미해져요. 이 부분이 굳이 구분을 하겠다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얘기가 혼선이 없거든요. 특히 완전히 1세대 선배님과 이제 막 들어오는 신세대의 세대적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화를 자꾸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현대미술 속에서 현대회화의 입지를 이야기할 때 한국화인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한 바람과 그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화 작가가 여전히 이 소위 명칭을 이거에 대한 명칭을 고집 혹은 유지한다면 그러면서도 한국은 이 현대미술 속에서 자기 발언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제 앞에 있으니까 예의를 들자면 얼마 전에 조각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각도 세웠잖아요. 옛날 같으면 선배님들한테 엄청 욕먹고 한국과 호적에서 8.11이죠. 어디 조각을. 근데 지금 그렇게 힘이 되나요? 전혀. 오히려 확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원 교수님 작품을 굉장히 조형적으로 멋지잖아요. 그게 입체화적인 그런 미디엄 작업으로 만약에 확장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형식들이 되게 다양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흡수하게 된 때다. 그래서 넓게 보면 현대미술에서 한국화를 전공하는 혹은 추구하는, 지향하는 여성 작가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길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3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관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이 시기에 왜 한국화 여성 작가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이거 뭐 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답이 없어요.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한국화 여성 작가여야만 하는가? 어떤? 지금 시기적으로도 솔직히 한국화가 조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쇠퇴되는 상황에서 누가 하겠어요? 집안을 이끄는 것도 또 여성이고 뒤에서 이제 나라를 움직이는 돈을 이렇게 조종하고 모든 걸 일으키는 그 돈을 확장하고 하는 것도 여성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저력, 인내, 끈기의 어떤 이 때문에 한국화를 살리기 위해서 끈기 있게 여성들이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이 말씀에는 약간 더 젊은 분들은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던 나라고, 여성이 외교적 수장을 맡고 있는 게, 국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여성이 리더가 되는 하여튼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진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조력자로서 이렇게 앞에 리더들을 조력한다라는 그 부분은 아마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그 이외에 한국화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입지에 알려진 바는 전혀 없고, 현재 답보적인 상태니 그 부분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여성 작가들이 모여서 그것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 어차피 창의민보시겠죠. 네. 그럼 지나와 보니 한 20년 정도 지나와 보니 한국화가 어떤 걸 한국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취지는 우리가 한국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적인 그 틀 가지고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다 하는 말이잖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초창기에는 새로운 그런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큰 발전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 각자 작가들의 책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리더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어떤 소통이나 대화가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신랄하게 서로 토론 문화가 한국에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또 남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양은 좀 다를 거예요. 다 들리시죠? 네. 날카롭게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시하고 그냥 노타치로 상대방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그냥 전시가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크게 발전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받는 작가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정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을 정신성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도 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도 한국화는 꼭 이건 살아있어야 된다. 네. 우리의 것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한국화에 대한 애정은 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어떤 면에서는 남성을 훨씬 나는 앞선다고 봐요. 지금 현 우리 뭐 정계랑 뭐 경제랑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남성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더 똑똑해. 남성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이런 제도,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 발휘를 못하고 어디까지나 뭐 보조자, 내조자 뭐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제한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보려 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 이거 주장하는 거 굉장히 찬성하고 또 여성이라는 이런 우리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남자들은 웃긴다. 뭐 여성 왜 자꾸 여성자를 붙이냐 그러는데 여성자가 붙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각성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소통하고 대화 많이 해서 이걸 좀 발전적으로 한번 키워가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이 맺히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거 한국화 여성 작가에 창립할 때, 네. 창립할 때 이제 총무로 일을 했었으니까. 네, 이제 이게 내용적으로는 여류, 그러니까 여성 의사회도 있고, 여류 서양화가회도 있고, 여류 조각화회도 있고, 그러는 상황 실정 속에서 새천년,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여류 한국화회가 없는 거예요. 이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김춘옥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구축, 여성 화가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응집해서 이 작가회가 일단은 형식적인 면에서 발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역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 자리매김이라든가 그 위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왜 한국화 여성 작가회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성장 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어떤 행정적인 위치 안에서 여성 작가회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네.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네. 길, 방향을 얘기해 주시겠죠. 네. 뭐 대략 여기 좀 선배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다음 질문 이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결은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두 분이서 말씀을 일단 해주셨죠. 첫 번째, 여성을 떠나서 한국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원 교수님 말씀에 대한 한국화의 중요성 내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참 뭐랄까요? 알 것 같은데 답을 몰라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묘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화의 우수한 전통성을 널리 떨쳐야 된다. 이어받고 널리 그 정신성을 떨쳐야 된다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지금 한 줄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국화라는 말을 소통하는 방식인 거죠. 결과물. 한국화라고 나온 이 현물, 이렇게 어디까지를 한국화에 대한 현물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품이 아니라 작가, 작품을 창작해
해내는 그 창작자, 한국화의 작가를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릴게 더는 다 아는 지금 전국의 대학교의 한국학과, 동양학과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곳에 교수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화, 적어도 수묵화 혹은 채색화의 재료나 기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범주에서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게 많을까?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뭐 석철주 선생님, 예를 들어 김근중 선생님, 가령 또 정년 또 얼마 전에 하신 최한동 선생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류의 분들을 우리가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한국화가라고 해야 되나 라고 치면 오이론 캠퍼스, 오이론 아크릴릭 뭐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성작가라고 해서 다 했는데 여기 앞에 내부 강사 같은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는 캠퍼스에 유아를 처발랐네? 얘는 다음 해에 아웃.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처음도 재료는 그때 사람이 선택하는 초이스의 그 방법론이지 이 실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한국화 여성작가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걸 논의를 할 수 있는 얘기시고 이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변별력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테크니컬한 소위 재능,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선배, 후배들 간의 할 얘기가 있고 그 작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 소위 내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게 있고 그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당연히. 보편적으로 보면은 테크닉적인 부분은 소위 기법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해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일이 많겠지만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나이로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동등하게 서로 또 교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다시 이해에서는 얘기한 대로 그러면 한국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있다. 왜냐하면 종합해 볼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여기에 희석시키고 한국화에 대한 장르의 여성 작가, 한국화 여성 작가가 하는 역할들이 시너효과가 발휘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랑이 없었으며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한국화에 대한 굴레에 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화 그러면은 밖에 떨칠 때 누군가가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스페인 사람, 예를 들어 독일 사람,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전시하러 나갔습니다. 여기 한국화라고 적었는데 이 한국화가 뭐 어떤 걸 한국화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이미 서치 해봐서 해보니까요. 전통 민화가 나오고 예를 들자면 전통 산수화가 나오고 뭐 궁중화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국화, 한국 전통회화 뭐 이런 걸로 자기는 막 서치해서 이 정보를 입력했어. 그걸 가지고 물어본 거야. 한국화는 여기 보니까 자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런 게. 여기 한국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다른가?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저는 한국화라는 부분보다는 한국성이라는 정신성을 가미를 해야만이 조금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한국성, 한국적인 미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통적으로 어떠한 표현의 방법들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현대화되고 교류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이렇게 확장돼서 이런 결과물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모임 몇 번씩 이 모임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전통적인 한국성 그런 한국적인 정신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끊임없이 그렇게 같이 연구하고 그걸 여성적 정체성 이 부분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토의와 연구와 혹은 이런 걸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정답이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냥 우리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무엇 행위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미술 쪽에서 보면 가장 유명할 부분이 IT 기술 중에 프린터 기술.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판이 서양판이 굳이 구분 안 해도 모든 방식의 페인팅 기법을 이미 컴퓨터 AI가 프로그래밍 숙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런 의자나 컴퓨터 이 장면을 의자 위에 노트북 있는 걸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서 컴퓨터한테 이제 스캔해서 보여줘요. 이걸 원문자 작가 스타일로 하나 작품을 해줘 라고 하면 이미 얘가 단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원문자 작가의 작품 수백 혹은 천여 점의 작품을 쭉 분리해서 아마 얘가 프린트를 하면서 이건 1990년도에서 2000년도 급풍 화풍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2000년에서 2010년도 화풍으로 그린 겁니다. 해가면서 뽑아준다니까 지금. 그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프린터가 이게 플랫한 그러니까 2D 상에서 프린터가 얘기는 3D 프린터가 되잖아요. 그죠? 3D.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지금 프린터 해놔. 집. 그래서 HB 필요가 없죠. 이런 구조가. 그냥 하루 저녁 만에 이렇게 스케치 해놔가지고 컴퓨터한테 주고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얘가 그 큰 여기에 엄청난 그 공간 창고 여기서 지가 쓱쓱쓱 해가지고 그냥 방 몇 개짜리 이게 이제 프린터가 된다니까 집이 이렇게 되고 이거 우리 DDP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조카, 아들, 딸이 어린 사람은 있고 조카나 손자, 손녀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1억만 화소가 넘는다니까요. 1억만 화소가.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면 유치원 애가 놀다가 자기 장난감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쌓여있는 걸 가지고 자기 핸드폰 1억 600만 화소 지금 그걸 가지고 갤럭시 걸 쭉 찍어서 자기 어플로 효과를 좀 낸 다음에 이렇게 페인팅 효과를 낸 다음에 그걸 프린트하는 게 우리가 주구장창 그리는 작품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오늘 현재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오늘 현재. 지금은 언택이 아니라 언택 시대라고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이제. 어제 되게 중요한 MBA였나? 그러니까 김미경 강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방청객에게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네,
2020년이라고 대답해요. 김미경 강사는 대답하죠. 틀렸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는 모든 교과서를 컴퓨터로 다 대체하고 대학이나 이런 거에 캠퍼스를 소위 없애버리고 그냥 화상 줌, 우리가 줌 하잖아요. 화상으로 학점을 따고 수업도 할 수 있고 교차 수업도 할 수 있고 지금 그거 다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 그런 것들을 완전 보편화시키고 그리고 재택근무나 왜냐면 재택근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생산인력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후가 그 어르신 세대가 많아지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5년도를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 거가 되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우리가 2025년에 해야 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 TV나 보면은 막 2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 일어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IT 기술이 하나도 없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재테크도 안 되고 재테크도 안 되고 온라인 수업 안 되고 막 기타도 뭐 안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아마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전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세계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우리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맞닥뜨린,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이 다른 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내가 품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 같이 주변인이 너무나 일상생활의 하나의 보편적인 행동으로 하는 행위의 결과물들이 나는 온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몰두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 지금 전시맞죠? 이거를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기 다른 나라 안 가도 돼. 바로 옆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한 점 팔려면 그 살 사람한테 렘브란트라든가 다빈치라든가 신윤복이나 경제 정선의 작품을 소위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없는 걸 멋지게 컴퓨터로 슬쩍만 리터치를 해서 프린터를 요철을 쭉 할 수 있는 마테리얼에 쫙 프린트 다 돼요 요즘은. 그렇게 한 거보다 왜 당신 거를 그걸 제껴놓고 당신 거 사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그 변별력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당신 거를 사야 됩니까? 당신 거는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넉넉자가 5만 원이면 진짜 액자까지 하는데 이래버리면 얼마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한국화 여성 작가회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소위 얘기하는 이 표현 기법에 의한 결과물들, 테크니컬한 이 부분들, 이 부분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 혹은 그 발전과 변화, 이거에 대한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건지는 굉장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표피적인 결과물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작 의도에 대한, 창작 의도에 대한 그런 개연성, 그에 대한 대의명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위 내재적인 그 부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문용어로 씨알이 안 붙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여기도 지금 사진기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디아색 했고 옛날 같은 이거 여기 못 걸리죠. 한국화 전시 어떻게 저 디아색 제품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걸린다는 거죠. 여기. 어? 그러니까 저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얼른 떨쳐내야 돼요. 그거는.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화두는 떨쳐내고 다시 아까 예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국화의 나름 우수한 경쟁력을 국제적으로도 더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현재 이야기 준비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건 굉장히 하찮은 문제다. 이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먹쓸 수도 있고 미웠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미디어 설치할 수도 있고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그래서 만약에 비법적인 것만 자꾸 가져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아마 임원진 몇 명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하고 그 이하 세대나 절대다수들은 굉장히 지칠 것이다. 이 부분들. 왜 한국화 여성 작가에 내가 몸담고 터치를 받고 눈치를 보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 막 실질하는 회의를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거는 뭐 큰 비중은 선배님들과 엄청 섞여 있으니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많고 적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그래도 한국화 여성 작가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과 그 정체성에 대한 공감 이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난 아직 이 회에 소속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앞으로 할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제안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작품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전시가 일어나면 그 어떤 기획자라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전 있는 그대로 다 운영진들이랑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냥 올해는 김민섭 씨한테 이거 그냥 하나 쓰라고 하죠 해서 썼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거고 더 하고 싶은데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없으면 뭐 작가의 만남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 에세이집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걸 아이디어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한국화 여성 작가가 그린 한국화 작품이 아니고 한국화를 하는 여성 작가의 목소리를 생각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결과물을 만들면 괜찮겠다. 어차피 도록은 그냥 회원을 위한 거지만 에세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인을 위한 것들이 쓸 수 있으니 그러면 재밌겠다. 그거를 좀 유튜브나 이런 걸 조금 편집을 이렇게 하면 뭐 유튜브에라도 올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에 요즘 얘기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코로나만 안 했으면 꽉 찼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 멘트를 하면 그게 올해가 됐든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다음 거는 대주제를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뭐 1년 전에 그러니까 전체 200명 만약 200명 이게 몇 명이에요? 200명인가? 228명입니다. 네, 200명이라고 치고 200명이 다 하는 단체전은 죄송한 얘기로 무의미하다. 그거는
이 10호도 안 되는 8호짜리, 5호짜리를 걸으면서 이거는 무의미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련제로 하자는 경련제.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정하시든 가나다로 정하시든 그건 알아서 운영진 하시되 200명이면 100명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과 똑같이 하다면은 2배는 커질 거 아니에요. 최소한 2배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2~3배는 작품들이. 그러면서 경련제로 비엔날레처럼 경련제로 해서 올해는 내가 참여 안 하면 가서 안 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참여하면 내가 하면은 진짜 안 하는 못하는 사람들까지 덤으로 내가 진짜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고 그 대신에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정하는 거죠. 대주제. 그게 뭐 희망이 됐든 사랑이 됐든 이런 보편적인 키워드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화를 전공하는 여성이 내는 목소리. 그런 것들 대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고 그 주제를 해당하는 신작을 내야지. 신작을. 그래야 발표전이 되죠. 나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확인하는 전시가 아니고 난 여전히 이렇게 비전이 있습니다라는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발표전이 돼야 된다. 신작전. 그러려면 200명을 단체로 하는 거는 저기 예술현장이나 딴 데나 어디 저 지방이나 이런 데 가야 돼요. 이런 데 중심인데 못 보여줘.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사회적 공헌. 왜냐면 작품 전시가 아니라 작가의 멤버십의 활동이니까 이거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가지고 경합하는 공모전이 아니잖아요. 이 회원전에는 회원이 주인이 돼야 된다. 작품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려고 한다면 그 회원들이 모였을 때 그 회에 어떠한 사회공헌적인 참여적인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다. 물론 그동안에 이것저것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활동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실한 명징한 그 하나의 방향성을 적점을 가지고 하면 저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작품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이 회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고 한국화 여성작가회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어느 공간에 하나 불려서 작품만 다 보내고 현지 알바생 시켜서 잘 벌고 도로가 하나 찍고 말면은 돼요. 그걸 왜 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회원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작품은 못 나가더라도 회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야 경험이 되고 뭔가의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이 시야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아까 경연제를 했듯이 거기는 어떤 사람은 출품만 하는 쪽, 어떤 사람은 몸이 가서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는 쪽, 뭐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형식들이 올해를 이제 기점으로 바라는 점은 저도 오랫동안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작품 중심보다 표현 중심으로서 작품에 대한 이런 결과물보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사회적인 역할들을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근저에는 바로 한국성, 한국적인 정신성을 모태로 그걸 조형원으로 바꿔왔던 그 주체자들, 그 창작자들의 이 삶의 그런 방향성 결이 대외적으로 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더 시대에 맞게 변모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머지않아 굉장히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크게 정신적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여성은 이런 뭐 성모마리아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나 자신에 있다는 얘기죠.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명보다는
그거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국화 여성 작가의 전체적인 목소리가 합쳐지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한국화 여성 작가의 회장으로서 현 시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고민을 했고 고문 선생님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어떻게 이 미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 현 시점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아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있고 어느 시대까지 왔냐면 우리 대중 가수들이 노래방에서 음원 차트가 올라가잖아요. 음원이 사용이 되면 그 음원비를 받잖아요. 그거 갖고 빌딩도 짓잖아요. 이제 미술가나 20대, 30대 이 스마트 시대의 사람들은 미술관 가서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고 내 방 안에서 그 작가를 QR코드로 입력을 해서 찾으면 우리 이제 노래방 번호 찾듯이 그렇게 해서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는데 작가의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작가의 생각, 작가의 노트 그런 것까지 인터뷰까지 이제 통해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모산 시립미술관 갔다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이런 이 도심지 안에서는 그냥 영상 도슨트 그걸로 이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이제 우산 시립미술관에서 그 운영하시는 분은 좀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오시고 하면서 준비를 좀 미리 했었고 그런데 이 QR 이제 그 전시 현장에서 그냥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QR 코드를 대면은 그 이제 그 화면에 움직이 영상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 음원 차트 이렇게 음원료 받는 거를 이 미술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KT랑 연결이 됐대네요. KT로 요금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미술이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임원진들이랑 의논했던 게 우리는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세계 무대에 이 전시가 이제 뭐 360도 촬영까지 해서 온라인 전시가 공개가 되고요. 그 이제 플랫폼 주소는 이 도록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입력해서 이제 들어가면 전시 마쳤을 때 동시대 이제 이 세계 무대 안에서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들 작품이 보여질 수 있고 소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핵심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내용적인 거, 정신적인 거,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부모를 아직 못 찾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열식의 어떤 전시 형태로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무대를 장식을 하고 있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관람자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작품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두고 우리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활동 역량을 펼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가 중심, 현대미술은 작가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적극 고민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 작품의 주제 중심이라든가 그 또 주제 대상이라든가 또 그 표현 형식이라든가 작가마다의 정립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또 작가 개개인이 쌓아놓고 또 하나의 여성 작가라는 그 단체 안에서 그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 스마트 시대에는 정말 이 아카이브가 중요한 거고 DB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빠르게 움직여져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윤서 소장님께서 에세이집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전시가 마치더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고문 선생님들께는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거지만 좀 준비해서 탄탄하게 초석을 마련하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젊은 세대가 이 여성 작가를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대의 마인드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 기반은 지금 현재 2020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작이니까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 출발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플랫폼 무대가 그냥 우리 한국 우리끼리의 무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비아에서 도메인도 우리가 이제 잡아서 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대 변화를 안타까운 건 교육 현장에서는 체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한국화 전공하는 친구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도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한국화 여성 작가의 몫이 아닌가. 어떤 롤모델을 제시해주는 것도 우리 여성 작가가 끌고 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여성 작가 자신의 세계에서 너무 100% 연출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 정말 몰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계기로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화 여성 작가에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해서 나가게끔 노력하겠다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